77번에 1번은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전부 타인 권리고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죠. 그리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죠. 완전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으니까. 1번. 2번 어느 일방의 이행기한만을 정해놨다. 상대방은 동일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 본다가 아니라 추정. 3번 대금지급 장소. 첫째, 약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두 번째, 약정 장소가 없으면 원칙 매도인의 현 주소지. 예외, 물건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인도 장소. 그게 2번. 3번. 자, 4번.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채권을 매매해서 매도인이 매매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어. 이때 이 채무자의 자력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계약 당시. 이게 원칙. 그대로 기억하세요. 채권 매매, 채무자 자력을 담보, 언제냐? 계약 당시 자력.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아직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 그 위에 건 변제기 도달한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변제기 도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때는 변제기 자력. 둘 다 추정. 본다가 아니라 추정. 그러면 4번을 보면 그냥 채권 매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죠. 언제? 계약 당시 자력. 그렇게만. 자, 5번은 첫 번째죠.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라고 돼 있죠. 3개 기억해야 되죠.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요 3개. 이전 등기 비용 아니에요.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요거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이죠.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입니다. 5번이 틀렸죠. 자, 78번에 1번 특정물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물 매매, 불특정물 매매 공통적으로 물건의 하자죠. 그죠? 물건의 하자라는 건 물리적 하자가 있거나 또는 법률적 장애가 있거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이 물건의 하자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돼요. 세 번째,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네 번째, 담보 책임은 6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대전제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는 안 되죠. 경매는 권리하자만 인정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물건이 두 종류죠. 특정물, 불특정물, 종류물.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 이런 것들. 자동차나 TV, 노트북 이런 것들. 동종류 대체 불가. 동종류 대체 가능 이렇게 되죠. 요 놈은 해제하고 손해배상만 되죠. 요 놈은 해제 손해배상 말고 하자 없는 물건, 완전 물급부도 청구할 수 있죠. 요게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 전부예요. 나올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악의라고 되어 있죠.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 된다니까. 악의니까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 아까 뭐였어요? 계약 당시. 네? 또 나왔어요. 아까는 변제기에 도달이란 말을 쏙 뺐죠. 같은 말이. 자, 3번 무효인 경매라고 돼 있죠. 경매 절차, 담보 책임은요. 매매든 경매든 유효할 때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매매든 경매든 무효라면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고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4번 매도인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면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면제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첫째가 매도인이 알고도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 하나는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하고 난 후에 제3자에게 따로 권리를 설정 양도한 경우. 이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5번 종류매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말하는 거죠. 불특정물,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말고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완전물급부 청구. 그러니까 완전물급부 청구에서 하자 없는 물건을 받았다면 그때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겠죠. 완전물건을 받았으니까. 따라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안 됩니다.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완전물급부 청구로 가는 거예요. 틀린 5번. 79번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는 뭐였죠?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 네. 일부 타인 권리는 일타, 대감, 선해선.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동그라미 2번 매수인이 선이라면 선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죠? 2번 해제 손해배상 청구. 자, 일부의 타인 권리라고 돼 있죠. 선이라면 뭐도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3번이 틀렸죠. 4번 일부 타인이죠.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선악불문하고 그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일부 타인 권리.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사실을 안 날의 의미가 뭐였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속하는 일부를 내가 취득할 수 없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죠. 뭐 그런 것까지 추가해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맞았죠. 악의의 매수인 한 날로부터 1년 내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담보 책임 정리하시면 되죠. 자, 80번에 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매는요, 일단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을 때 매도인은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이때 환매대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환매하는 거냐? 아닙니다.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이행해야 된다. X. 환매대금을 선이행해야 된다. X. 환매대금을 먼저 주고 환매하는 게 아니라 환매대금을 주면서 환매. 즉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3번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 넘지 못하고 동산 환매기간 3년 넘지 못하면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하죠. 정하지 않은 5년, 3년이 기간이 되고요.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 불가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4번. 각과 을 사이에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까지 했다. 을에게 매매 등기를 해줬다. 매매 등기가 소유권 등기 말합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했다. 환매권 등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을은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에게 환매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부동산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으면요,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매 의무자인 매수인의 처분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4번 X. 당연히 재산권이니까
갑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되고 이렇게 되죠.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일신 전속적 권리란 그 사람만 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매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니까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 2번. 자, 81번에 임대차. 동그라미 1번. 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지 못하죠.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 첫째, 계약은 유효. 두 번째, 양수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 못해. 세 번째,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기본 효과죠. 자, 이번 차임에 관한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 동산임대차, 건물임대차, 건물의 대지임대차 매월말, 기타 토지임대차 매년말. 또 하나, 83번을 가보세요.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땅을 빌렸어. 자, 사과나무.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 수확이죠. 수확 후 지체 없이. 수확기 있을 때는 수확 후 지체 없이. 그래서 81번에 2번과 83번에 1번 묶어가지고 민법 633조. 83번은요. 아, 사과나무 수확기가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언제? 수확 후 지체 없이. 차임지급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후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 633조. 자, 다시 81번으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이거 뭐죠? 임차인의 수인 의무. 임대인 보존 행위에 임차인 거절 못해. 자, 4번.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자, 4번 틀렸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지출액 또는 증가액 이렇게 되죠. 뒤에 것도 틀렸죠.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X 가액이 현존한 때, 그 다음 지출비용 전액도 X 지출액 또는 증가액 이렇게 되죠. 선택은 임대인이 하죠. 임대인 선택이 좋자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5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차했습니다. 차임 어떻게 지급한다 그랬죠? 연대하여. 지분 비율로가 아니라 연대하여. 다 하나하나 외우는 거예요. 82번에 1번 622조. 건물 소유목적 토지임대차. 딱 첫 번째 요건. 건물 소유목적 토지임대차. 두 번째 줄 건물을 등기. 소유권 등기 말하죠.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있다. 대항력. 2번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 자, 3번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했어. 근데 상대방이 이의가 있어. 재판으로 갔어.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나왔어. 자,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소급 청구 시에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생긴다. 4번은 동형모의고사 한번 봤죠? 649조, 650조. 법정담보물권. 정확하게 암기합니다.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그 땅 위에 있는 땅을 빌려줬는데 그 땅에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어. 그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 토지 임대인이. 또 하나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차임을 못 받았어. 그래서 에라이 임차인 소유 동산을 압류. 두 가지, 건물 압류냐 동산 압류냐. 건물 압류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있고 동산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있어요.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4번 X. 두 번째 줄 보니까 동산을 압류라고 돼 있죠. 오타가 있는 압류한 대가 아니고 압류한 때죠. 임차인소 동산을 압류한 때. 세 번째 줄 유치권이 아니라 뭐? 질권. 유치권이 아니라 질권. 5번은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를 말하죠.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 83번, 답은 4번. 어른 사과나무를 식자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소유 임야에 대해서 10년을 존속기간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까 동그라미 1번. 차임 지급시 약정이 없으면 수확기 있으니까 수확을 짓지없이고요. 2번 산사태로 X 임야 일부가 유실됐죠. 임대는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지. 그러니까 어른갑에게 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그죠? 3번 갑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를 해. 이게 뭐예요? 보존에 필요한 행위.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한다?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지 못한다. 아까 수인 의무가 있었는데, 그죠? 81번에 3번. 그거 말하는 거예요. 81번에 3번을 83번에 4번, 83번에 3번처럼 사례 형태로 출제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83번에 3번이 답이죠. 4번은 필요비 지출했죠.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했지. 지출을 즉시 청구해. 지출을 즉시. 자, 5번. 임대차가 존속기한 만료로 종료된 경우 우리 643조에 보면요.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거죠. 그 5번. 따라서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그런 거 3번. 84번. 을이 갑소유 주택을 2년간 임차했다. 1번. 갑은 을의 안전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 있다 없다? 없지. 원칙적으로 통상의 임대차에는 없다 그랬어요. 여간 숙박계약이나 법원 2번 계약 같은 특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지만 보통의 임대차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2번.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하더라도 주택은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는 게 뭐예요? 원상복구, 원상회복. 그죠? 그거죠. 2번 X. 3번. 첫 번째 줄 보니까 사소한 파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없다 그랬죠. 3번. 자, 4번.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럼 당연히 갑은들에게 책임지라 그럴 거예요. 이때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잘못 아니다 그러겠지. 그럼 증명해야지. 임차인 을이 책임을 면하려면 내가 주 의무를 다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걸 누가 증명? 임차인. 4번. 5번. 을이 주택 사용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주택이니까 건물이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을은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부속물 두 가지지. 갑의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갑으로부터 매수한 거. 두 개 매수 청구할 수
있지. 그게 4, 5번이죠. 임대인 동의어도 부속시켰으니까 종료시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틀리면 2번. 85번에 다시 나왔네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동그라미 1번은 뭐죠?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여서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 뭐죠? 이거지, 이거. 건물 임차인이 증축을 하고 자기 돈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이거 뭐예요? 비용포기 특약으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켰으니까 이건 더 이상 부속물이 아니에요. 기존 건물에 부합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부합됐으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도 포기한 거다. 1번 X. 자, 2번. 임차인이요. 적법하게 전대했어요. 갑에 동의받아 전대했어. 이때 전차인도 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병이 갑에게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 3개. 병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병이 갑의 동의받아 부속시킨 물건. 병이 갑의 동의받아 을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3가지. 부속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어도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다음 임대인 동의어도 시설한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게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일시사용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일시사용임대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안 된다. 일시사용임대차, 여간 숙박계약 같은 거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5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1번. 86번은요. 갑은 건물을 신축해서 상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거 뭐 지상물 매수권의 문제죠. 을소유 땅을 임차하여 갑은 건물을 지어서 상가 임대업을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상물 매수청권의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때 지상물 매수청권은요. 딱 2가지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권은 딱 2가지 경우만 인정이 된다. 첫째, 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한 경우 요거 하고요. 또 하나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근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어. 이 2가지. 이 2가지 경우에만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되었을 때는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이 지상물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기존 건물도 되고 신축 건물도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안 받아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되고 임대인에게 쓸모 효용이 없어도 되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도 되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을의 동의 얻지 않고 신축한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자, 3번 보세요. 갑이요.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갑은 더 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다죠. 그래서 3번. 자, 4번. 갑이 매수를 청구합니다. 형성권입니다.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계약이 성립하고요.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근데 을이 대금을 지급 안 해.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갑이 건물 인도를 거절하고 있어. 거절할 수 있죠. 그 거절하는 동안에 땅을 사용하고 있어. 갑이. 그러니까 땅 사용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지. 이 4번이죠. 틀렸죠.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갑이 건물 인도를 거절해. 그 동안에도 땅을 사용하고 있어, 갑은. 그 땅 사용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죠. 5번은 뭐 무지하게 나온 거죠. 건물이 을과 을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어, 이렇게. 이때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는 없고, 을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린 거 4번. 87번.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땅을 빌린 다음에 갑의 동의 없이 전대. 무단전대. 임차권 양도전대에서 가장 유력한 게 무단전대죠. 갑소유 땅을 빌려가지고 병에게 전대. 이렇게. 동의 없이. 무단. 일단 계약은 유효하죠. 계약은 유효하다. 두 번째,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 못한다. 갑의 입장에서 병의 점유는 불법점이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때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갑을 간의 계약이 존속하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을병이 부부다. 이때는 갑은 해지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딱 무단전에서 기억나야 되죠. 1번 갑은 병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불법점이니까 병이. 2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즉 차임 조건을 상실하지 않는다. 3번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무단전대다. 갑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지가 되죠. 그죠?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고 병에 신축한 건물이 현존하고 갑이 갱신을 건절한 경우에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지요. 무단전대는 안 되죠. 이건 적법전대선 청구할 수 있지만 무단전대선 안 되죠. 이게 답이죠. 5번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합니다. 그 말은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게 또 청구 못하지. 을에게 차임 청구해서 받으면 되지. 병에게 추가적으로 또 달라? 도둑놈도 아니고 뭐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거 4번. 그죠? 그렇게. 자, 이제 특별법만 남았고요. 우리 이제 만약에 시험장에서 90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요. 이것도 후닥닥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긴 게. 이거보다 조금 짧지만 그래도 긴 게 한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난이도 문제가 4문제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그 상난이도의 첫 번째가 문제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첫 번째로 푸시면 안 된다 그랬죠. 88번 주택임대차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